자, 2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온라인까지 했었죠. 온라인에 이어서 나머지 메인 돌파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요 뒤쪽은 후반부에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 어떤 게 있는지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씬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게 씬 익스플로러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을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뭐 감추거나 뭐 얼리거나 할 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처럼 그렇게 티팟을 하나 놔둬 볼까요? 티팟을 하나 놔둬 보면 이렇게 뜨죠.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뜨는데 오브젝터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세 개 한번 복사해 볼게요. Shift 누르고 무브로 움직이면 복사가 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눈알 모양을 클릭을 해주면 하이드 되는 거고, 여기 눈꽃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면 얘는 이렇게 선택이 되지 않게 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요런 기능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에 여기 크리에이트에서 보이는 요 카테고리 있죠. 요 카테고리가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면 뜨는 겁니다. 자, 티팟 같은 경우에 지오메트리죠.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지오메트리에 있는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티팟이었고, 자, 여기 보면 여기 디스플레이 지오메트리라고 돼 있죠. 얘를 딱 꺼주면 자, 안 나오죠. 자, 얘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돼야만 그거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들이 뜨는 겁니다. 자, 자, 이런 녀석이고, 그 옆에는 레이어예요. 레이어. 요거는 레이어인데, 자, 맥스에서 레이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요것도 나중에 도면 가지고 와서 해볼 건데 비슷하게 생겼죠, 얘랑. 근데 자, 0 디폴트라는 레이어가 뭐냐면 기초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최초의 레이어예요. 캐드에도 보면 제로라는 레이어가 있어요. 제로라는 레이어가. 한번 캐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로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자, 이렇게 넣고 써도 편해요. 이렇게 두 개 탭을 이렇게 넣고 써도 편합니다. 자, 캐드를 열어보면 처음에 제로라는 레이어가 나오죠. 이렇게. 자, 캐드에서도 제로라는 제로 레이어가 기본으로 주어지는 레이어고, 맥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주어지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레이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 요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 레이어 하위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레이어별로 묶어서 이렇게 감추고 얼리고 렌더링해서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좀 더 자세한 거는 추후에 도면을 불러오고 나서 실제로 벽체를 만들어 가면서 레이어를 나눠 가지고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녀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커브 에디터라는 녀석이 있어요. 커브 에디터. 자, 이 커브 에디터라는 녀석은 뭐냐면
자, 제가 이 뭔가 오브젝트를 하나를 선택을 하면 자, 티팟 001이 선택이 됐다고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포지션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건데 어, 특히 얘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어, 그 그래프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 에디터. 자, 이건 커브 에디터고 그래프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어, 맥스에서는 스크립팅이라는 부분도 있고 크리에이션 그래프 에디터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뭐 에디터라는 게 뭐 이렇게 많나 싶죠. 어, 자,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애니메이션 영화 쪽이나 영화 CG 쪽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좀 그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맥스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꿈이 있다. 라면은 요거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필수로 알아야 돼요. 요 커브 에디터라는 녀석은 자, 가령 예를 들면 이거는 따라 하시지 않아도 돼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오토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돼요. 빨간색으로 자, 맥스가 녹화가 시작됐다라고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0프레임에서 100프레임까지 얘가 Y축으로 이렇게 옮겨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포지션 Y 포지션을 눌러보면 자, 2020에서는 이 커브 에디터가 다행스럽게도 요렇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Y 포지션의 수치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천천히 가고 멈출 때는 이렇게 천천히 멈추게 되는 거죠. 자, 원래 2020 이전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자, 커브 에디터에서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얘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등속도 운동을 하죠. 자, 요거를 근데 원래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속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천천히 움직여서 끝날 때는 천천히 멈추죠. 자, 이런 것들을 작업할 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요 커브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뭐 애니메이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까지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요건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테리얼 에디터라는 게 한 칸 건너뛸게요. 요거는 뭐 그 약간 이것도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매테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어요. 매테리얼 에디터는 재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 재질에 관련된 건데, 보시면 그냥 요 황토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 오브젝트의 그냥 컬러예요. 여기 보면 오브젝트에 주어진 그냥 컬러죠. 재질이 아니죠. 자, 메테리얼 에디터의 단축키는 M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메테리얼 에디터는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걸로 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모드를 눌러보면, 자, M 눌러서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를 라고 이렇게 뜨죠. 근데 얘는 두 가지, 메테리얼 에디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와 그리고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팩트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걸 써요. 요거를 쓰는데 이게 쉽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고 뭐 여러가지 UI상 뭐 쉬워 보여서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로 그 조금 더 내가 맥스를 다루는 그 능력이 향상될수록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가 쉬워요. 이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가 쉽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주자면, 자, 얘한테 메테리얼 하나 씌워볼게요. 자, 체커라는 녀석을 하나 빼놓고, 지금 V레이는 아직 안 킨 거예요. 예, 체커라는 녀석 하나 빼놓고, 여기에서 스캔 라인이죠, 지금. 뭐, 아키텍처럴 이런 걸 빼서, 요거를 컬러를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얘는 컬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이 체커란 녀석하고 요거를 써서 어떻게 메테리얼을 만들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도트로 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보이죠? 보일 겁니다. 그래서 블렌드 메테리얼이라는 걸 한번 빼볼게요. 자, 블렌드 메테리얼 1과 2에다가 얘를 연결하고 마스크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여기 나오고 얘가 여기서 나오죠. 자, 이 상태로 주전자에다가 메테리얼을 입혀 볼게요. 적용은 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UVW 맵이라는 게 적용이 안 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녀석은 그 슬레이트 메테리얼 에디터라는 녀석은 요게 장점입니다. 요렇게 연결을 해서 서로 다른 메테리얼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맵 소스를 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이 렌더 셋업이에요. 렌더링 세팅하는 겁니다. F10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렌더링 세팅을 다 해요. 요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V레이를 안 깔아놨어요. V레이를 안 깔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캔라인 렌더러라는 거예요. 맥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다음에 아놀드 렌더러라는 거를 또 맥스에서 요번에 2020 버전에서 추가해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V레이를 쓸 겁니다. 나머지는 렌더링에 관련된 녀석인데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탑뷰 프론트 뷰 Alt W로 4분할 화면에서 그 큰 화면으로 이렇게 한 개짜리 화면으로 전환하는 거를 알려줬었죠. 자, 이 한 개짜리 화면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뷰는 뷰포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뷰포트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탑뷰 그리고 Z 눌러서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크게 만들어주는 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었죠. 1주차에 그 탑뷰 프론트 뷰 F, 탑뷰는 T고 레프트 뷰는 L이고 오소그래픽, 투시가 안 들어간 화면 오소그래픽은 U고 퍼스펙티브가 P고, 이렇게 단축키를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화면에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그나마 좀 보기 편하라고. 여러분들은 4분할 화면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라고 화면을 크게 해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메인 툴바를 다 했고 대략적으로 여기에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를 다 살펴봤죠.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기본적으로 라인을 그리고, 자,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를 먼저 해주면 좋겠지만, 이 커맨드 패널에서 지오메트리를 먼저 해주면 좋겠지만, 지오메트리도 결국에는 선에서 시작해서 올라간 녀석이에요. 그거를 미리 얘네가 덩어리를 세팅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수치를. 그래서 보면 얘도 꺼낼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이, 뭐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먼저 한 다음에 높이를 정하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모든 3D 프로그램, 거의 대부분의 3D 프로그램은 뭐 지브러시 같은 예외도 있지만 라인에서 시작해서 높이를 지정을 해서 부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쉐입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에 보면 지오메트리가 있고 쉐입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쉐입부터 해볼 겁니다. 자, 이 쉐입에 보면 그 아래 보면 스플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넙스 커브, 전에 얘기했었죠. 라이노의 넙스란 녀석이 그 라이노를 구동하는 3D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기초가 되는 방식이라고.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커브 에디터에서 봤었던 것처럼 점을 잡아보면 이렇게 핸들이 하나 나와서 그걸 가지고 곡선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넙스 방식이에요. 뭐 그 다음에 컴파운드 쉐입 같은 경우에는 쉐입 라인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부울 연산이라는 건데 이건 교집합 합집합이에요. 이건 나중에 컴파운드 오브젝트라는 거를 하면서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익스텐디드 스플라인, 확장 스플라인이에요. 요거는 이런 건 나중에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 뭐 CFD라는 녀석도 있고, 자,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에서 쓰는 녀석도 있습니다. 자,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녀석은 맥스 스크립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애니메이션에 사용하는 뭐 스크립팅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조금 쉽게 짤 수 있도록 맥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추가적인 툴이에요. 크리에이션 그래프는.
자, 그래서 여기 있어요. 스크립트에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플러그인 할 때 그 크리에이션 그래프로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로 만든 플러그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구동시키는 방법을 할 때 아마 한번 다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을 해볼 건데, 자, 제일 먼저 라인을 한번 봅시다. 자, 라인이란 녀석이 있어요. 자, 뭐 렉탱글은 사각형입니다. 서클은 원이고, 엘립스는 타원이고, 아크는 호예요. 도넛은 도넛 모양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안쪽과 바깥쪽에 선이 있어서 서클이지만. 자, 그래서 라인 먼저 해볼게요. 자, 이 라인이라는 녀석은 선이죠. 여러분들이 자, 잘 알고 있는 점과 점을 잇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에서 라인을 그릴 때도 클릭하면 점이 생기면서 그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열어서 딱 보면 크리에이션 메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타입, 드래그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점의 성격을 두 가지 타입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니셜 타입이라는 건 내가 그냥 평범하게 클릭했을 때 점의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을 띨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코너라는 녀석이죠. 코너. 자, 요 코너라는 녀석은 하나, 둘, 셋, 넷 찍어보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각이 지면서 딱딱딱딱 끊어져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스무스라는 녀석은 뭔가 한번 봅시다. 얘는 스무스하게 굴려주는 거예요. 자, 스무스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점과 점이 있으면 자, 그래서 자, 얘는 잘못 찍었네요. 자, 스무스예요, 다 이제. 자, 점과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점들이 있는 위치가 있으면 직선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직선으로 가서 딱 부딪혀서 꺾이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로 휘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점을 하나를 움직이면 이 점의 성질이 스무스면은 하나를 움직이면 여기 선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선에 점을 지나쳐서 그 다음 선에 영향을 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릴 때 스무스로 그리면 되게 편하긴 한데 이거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얘는. 자, 그래서 라인을 한번 다시 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드래그 타입에 스무스가 있고 베지어가 있죠. 스무스는 뭔지 알았으니까 드래그 타입에 스무스를 놓으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 스무스 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베지어를 한번 봅시다. 자, 드래그 타입에서 베지어로 바꾸고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코너랑 다른 게 뭔지 봅시다. 코너는 다음 점으로 맞바로 따라가지만 베지어는 내가 클릭 드래그해서 드래그한 길이만큼의 핸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점을 선택해 보면 이 핸들이 나옵니다. 이 핸들이 이 공면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지어란 녀석은 이 핸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러처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핸들이 딸 때 안 보여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따놓고 나중에 이 베지어라고 해요. 이 핸들을 베지어를 조정을 해서 움직여서 정확하게 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라인에서.
여기 지금 보이세요? 각져 있는 거. 자, 맥스는 메쉬 기반이기 때문에 곡선에서 각이 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 자, 이거는 어디에서 조절을 해주냐? 여기 보면 인터폴레이션이란 옵션이 있어요. 인터폴레이션이란 옵션. 자, 스케치업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 같은 거에서 얘를 곡선, 그러니까 원에서 곡선이 나오면 스케치업에서도 몇 번의 스텝으로, 몇 번의 단계로 휘어져 갈 것이냐, 이거를 숫자를 높여주면 더 곡선에 가까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겠죠.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스텝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높여주면 지금 보시면 1, 2, 3, 4, 5, 6, 6단계로 나눠진 거죠. 원래 있는 선에서 6단계로 나눠진 거예요. 실제로는 7번 나눠져 있어요. 1, 2, 3, 4, 5, 6, 7. 왜냐면 원래 있던 선에서 6번 나눠지는 거니까 원래 있던 선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24로. 자, 완전히 곡선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런데 요걸 6인 상태에서 옵티마이즈라고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두고 아답티브에다 체크를 해볼게요. 아답티브로 체크를 했더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아답티브는 뭐냐면 최적화예요. 최적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내가 굳이 스텝으로 하다 보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수치를 안 올려도 되는데 올리는 경우가 생겨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최대한 100까지 이렇게 100단까지 올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런 경우에는 괜히 과부하만 걸리고 좋지 않으니까 있는 게 아답티브입니다. 근데 이 아답티브의 단점은 또 이거를 면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자, 익스트루드는 뭐냐면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얘를 선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균등하게 안 돼 있죠. 균등하게 안 나눠지는 게 단점이에요. 마찬가지로 라인에서 스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베지어를 썼으면 균등하게 안 나눠집니다. 예, 베지어의 또 단점이죠. 그래도 라인에서 아답티브를 쓰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균등하게 나눠져요. 자, 요거를 균등하게 나눠서 얘를 곡선 처리하는 거는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인을 그릴 때 크리에이션 메소드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초에 그릴 때부터 곡선의 부드러운 정도를 여기서 인터폴레이션에서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가 더 있죠. 렌더링이라는 옵션. 자, 이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렌더링. 이거는 뭐냐면 이 상태로 얘를 렌더링을 걸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얘를 렌더링을 걸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시죠? 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뷰포트 체크하고 이네이블 렌더러를 체크해서 얘를 이렇게 보면 수치를 한번 올려줘 보겠습니다. 지금 와이어 프레임이니까 디폴트 쉐이딩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이렇게 선이 아니라 이런 선이 아니라 이런 입체로 나오죠. 렌더링 한번 걸어 볼게요.
음? 스캔라인 렌더러라 지금 아마 요 색깔이 번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V-Ray를 깔아놓고 나중에 렌더링 걸 때 한번 체킹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국에 뭐냐면 그냥 라인을 지금 레디얼 같은 경우에는 원기둥으로 만들어 준 거고, 렉탱귤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렉탱귤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렉탱귤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각형 기둥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이 뭐냐면 뷰포트,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서 보이게 하는 거, Enable in 렌더러에 체크를 해주면 렌더링 상에서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뷰포트 상에서는 이게 사각 기둥으로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걸면 나와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체크해주면 렌더링에서는 안 나오지만 뷰포트 상에서는 요 사각 기둥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첫 번째 시간까지는 이렇게 라인을 그릴 때, 라인을 최초로 그릴 때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요번 수업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 10분 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